자,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물리를 포기하게 되는 1번 관문이네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 여러분들이 물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조금만 문제가 변형이 돼도 여러분들은 그걸 포기하고 말아버려. 그러면 안 돼. 포기하지 마. 선생님한테 포기한 사람 내가 택시 타고 가서 내가 말릴 거다. 절대 포기하지 마. 이 부분만 잘 넘기면 물리는 진짜 너무 쉬운 것도 다 할 수 있어. 어려운 것도 다 할 수 있고 정말이야. 자, 선생님 그럼 개념부터 잡아줄 테니까 잘 따라와 봐봐. 자, 가속도는 1초 동안에 일어나는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운전하다 가다 보면 요즘에는 하이패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하이패스 개념이 없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꼭 그거 통행권을 뽑아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통행권 거기에서 쭉 달리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톨게이트가 보여. 그러면 그걸 뽑고 가야 돼. 그러면 그 뽑고 그 들어가는 그 도로 폭이 엄청 좁거든. 그냥 지나가면 갔다가 냈다 그냥 박아버리니까 안 되니까 속도를 줄여야 한단 말이야. 속력을 줄이든가 속도를 줄이든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뽑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저 톨게이트 보인다. 속력 점점 감소하네. 뽑았어. 멈춰야겠지? 또 멈췄다가 뽑고 다시 붕 출발을 해야 되잖아. 그게 물체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 내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 자,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선생님 금방 다시 얘기하겠지만 1초 동안에 일어나는 속도의 변화량을 가리켜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경우는 또는 속력이 점점 늦어졌다고 친다면, 자, 가속도. 자, 수식으로 표현 한번 해보자. 자,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자,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응?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 걸린 시간은 뭐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걸린 시간분의, 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돼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A는 가속도 엑셀레이터지. 가속도 A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가속도는요,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야. 알겠죠? 얘는 벡터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플러스, 점점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근데 이제 속력에는 마이너스였으니까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체의 속력이 변할 때 가속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등속 원운동이라고 있지.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는 속력은 일정해도 운동 방향이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겨.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그게 원심력 또는 구심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똑같으니까 우리 지구 궤도가 일정한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쉬운 그래프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이쪽이 시간이라고 잡고, 자, 이쪽을 속도 V라고 잡읍시다. 자,
어떤 속도가, 어떤 속력이, 자동차가, 속력이, 좀,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여기 요 지점을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그때 시간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할게. 그리고 한 여기로 만나지 지점에 쭉 넘어가서 한 이 정도 갈까? 자, 이 정도를 갔을 때 이거를 T2라고 할게. T2. 알겠지? 그리고 여기 요 지점 쭉 올리면 한 이 정도 되겠다. 자, 여기를 B라고 접을게. B 지점이라고 할게. 알겠죠? 자, A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데 여기 걸린 시간을 T2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C라고 할게. 그냥 C라고 할게. 자, 그냥 나중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C라고 잡게. 이 C, T2, T1 이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이 A하고 B를 한번 쭉 이어보면 A하고 B하고 선분을 쭉 직선으로 쭉 이어보면 이와 같은 직선이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직선 A, B라고 했을 때 이놈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놈의 기울기가 바로 뭘 뜻해? 즉 평균 가속도를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 A점을 지나고 있는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만큼 지나갔을 때, 자, 여기 이 직선 접선이라고 하자. 접선. 자,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요? 아까 얘기한 순간 속력과 비슷하지? 순간 가속도라고 정의를 할게. 알겠지? 예, 가죠? 그럼 얘들아, 이 지점을 D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안 좋다. 이렇게 갔어야 되나? 몰라. 아무튼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놈의 평균 가속도가, 자, T1에서 T2에서 속도가, 자, 여기를 V1, V2라고 한다면 V1에서 V2로 이 시간만큼 변했다면 평균 가속도 A를 구하고 싶다면 평균 가속도 이놈의 A는 벡터량이니까 반드시 위에 물리량 써줘야 돼.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 T2에서 T1 빼주는 거에서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주면 바로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하고 변화량,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량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A, C분의 B, C가 되겠죠. 맞죠?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러면 얘들아,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순간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 델타 T라는 놈을 0에 가까이 미분한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0에 가까이 만들면, 그러니까 시간 변화량을 굉장히 짧게 하게 되면 그동안의 속도 변화량도 짧아지겠지. 간격이 좁아지니까, 시간 간격이 좁아지니까 이 그래프의 각도, 속력 변화량도 작아지겠지.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가속도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이거를 너무 조금씩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델타 T니까 뭐가 되겠어? A하고 C가 되겠죠? 그러면 A, C분의 그다음에 속력 변화량 이만큼이 되겠지. 속력 변화량 D가 여기도 있다고 치고 그러면 C, D가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 문제 내면 한번 풀어보자고. 종이가 없는가 보다 이제. 씨. 자, 문제 한번 내보자.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어떤 직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쉬워.
자, 직선을 달리고 있는 어떤 자동차가 있다고 쳐봐. 자, 이쪽 방향으로, 자, 안 보이네. 2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쳐봐. 자, 그랬더니, 30m/s가 됐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5초라고 쳐봐봐. 5초라고 쳤을 때, 자, 이 자동차의, 자, 평균 가속도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자, 가속도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었어. 크기와 모양을 갖는다고 해서, 크기와 방향 갖는다고 했어.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 A는, 자, T분의 V-V0였지. 다시 쓰면, T가 아까 5초라고 그랬죠? 그러면 5초 분의, 자, 30m/s에서 20m로 변화가 됐잖아. 그러면 속력 변화량 30에서 20을 빼주면 얼마야? 5분의 10이니까 2m/s의 제곱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2m/s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 나온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봐봐. 자, 시간 0.1초, 0.2, 0.3, 0.4, 0.5, 0.6이라고 쳤을 때, 자, 이때 시간, 위치라고 하자, 위치. 자, 여기는 0, 0.01, 0.04 문제 만들고도 힘드네. 0.09, 0.16, 0.25, 그래, 여기 계산하기 편하게 0.36이라고 칩시다. 내가 진짜 출제 교사도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0.6초 동안, 자, 평균 속력을 한번 구해보자. 0.6 동안 평균 속력 한번 구해볼게. 자, 그리고 평균 가속도 한번 구해볼게. 자, 여기에서 위치차는 전체 애들아 0.36m를 간 거야. 이게 시간 동안에.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0.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0.36m잖아. 그래서 평균 속력 V는 전체 걸린 시간 0.6분의 이동한 이동거리.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0.36-0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계산하면 0.6m/s가 되는 거지. 맞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문제 한번 만들어 보자. 1번. 자, 2번. 그래, 평균 가속도 한번 구해보자. 시험에 나와. 나 같으면 이 문제 내겠어. 자, 평균 가속도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 가속도라고 얘기를 한다. 평균 가속도는 얘들아 뭐냐면, 일단, 자, 시간이 0초하고 0.01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잘 알아야 돼. 시간이 0이었을 때하고 0.1초 사이에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절반인, 그러니까 0에서 얘들아 0.1초 동안에 평균 속력 V는 얼마가 돼야 돼? 평균 속력 V는 얼마가 돼야 되지? 이거는 0.05초일 때하고 똑같아. 0.005초일 때 속력이 똑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0.5초일 때, 봐봐. 평균이니까 이로 나눠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절이 되겠지. 그러면 0.05초일 때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 0.05초일 때. 여기네. 0.05초일 때. 그러면 시간은 0.1에서 0을 빼주는 분에, 그 다음에 위치가 얼마였어? 0.01 빼기 0을 해주면 되네요. 맞죠? 그러면 이놈은 0. 그렇지. 1m/s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여기 이제 중간 단계를 한번 보자고. 여기 중간 단계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하나만 한 구간만 보면 돼. 자, 0.1과 0.2초 사이의 간격은 0.15초가 되겠죠. 그쵸? 0.15초가 되겠죠. 그러면 0.15초라는 것의 뜻은 0.15에서 0.15 마이너스 0분의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위치 봐봐봐. 0.4 0.01 맞지? 맞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얘들아? 이제 암산으로 나오지. 그치? 암산으로 나오지? 그러면 선생님 생각할 때 0.3 안 써져. 0.3m/s가 되네요. 맞죠? 맞지?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가속도 A 값은 얼마냐? 0.1초분에 0.1초 맞지, 그지? 시간 변화 0.1초분에 0.3에서 0.2를 빼주면 0.1분의 0.2니까 얘는 2m/s의 제곱이 되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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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여기에서 머리야. 선생님이 좀 전에 얘들아 여기에서 자, 여기 아닌데. 자, 왜 0.1초에서 0.03을 약분하면 얘들아 0.3m/s가 나오잖아. 0.1이 무슨 뜻인데? 0.1 0.2초와 0.1초 사이의 간격이니까 0.1초가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동거리 0.03m 하냐?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0.1초분의 얼마야? 0.03이니까는 0.3이 되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식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좀 전에 가속도 A는 T분의 V-V0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자, 이게 바로 등가속도 직선운동, 여러분 이제 식을 선생님이 얘기할 건데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자, 가속도가 얘들아 점점 플러스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마이너스 부호면 속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t초 후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시간 t초 후에 속도, 즉 나중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속도. 그러니까 처음 속도, 다시 말하면 초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처음 속도가 V0야. 그러니까 전에 증명을 해줄게. 처음 속도가 V0인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쳐봐봐. 자,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직선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t만큼 갔을 때, 시간이 t만큼 가게 되면 물체의 속도는
AT만큼 변하는 거지. AT만큼 변하는 거지. 왜? 가속도는 1초 동안 속도가 변하는 양이라고 했었잖아. 아까. 그러면 t초 후의 속도 v는 t초 후의 v는 즉 t초 후 v는 처음 v0의 변화된 속도 at를 더한 거하고 똑같이, 다시 말해서 t초 후의 속도 v는 처음 속도 0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 처음 속도의 변화된 속도 at 값을 더한 값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중요한 거니까 가속도 a는 t분의 v-v0라는 공식에서, 맞지? 여기 이제 v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가속도 속력 v는 처음 속력, 즉 초속도죠. 이거 0이 아닐 수도 있어. v0 더하기 at가 되겠죠. 이게 나중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나중 속도. 알겠죠? 가속도를 얼마를 갔을 때 나중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선생님이 또 하나의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여러분 이걸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이쪽을 t, 이쪽을 v라고 잡아. 자, t하고 v라고 잡아.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얘들아 선생님이 v0라고 할게. 그러면 v0는 0이 아니죠. 얼마의 속도가 있죠. 자, 이거를 한번 대충 못 그리는 글이지만 선생님 한번 쭉 연결시켜 볼게. 이렇게 가속도를 가지고 간다고 쳤을 때 자, 이 지점, 여기 요 지점,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을 뭐라고 할까? V1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를 그냥 나중 속도 V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속력 이놈은 V는 처음 속력에다가 시간만큼 변화된 속도량 이거를 더해준 값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시간 동안에 얼마의 가속도를 갖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v0 플러스 at를 해주면 돼. 자, 이해 안 가면 그냥 공식 외우세요. 알겠죠? at를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잡고 여기를 자, 델타 t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각각 델타 t라고 했을 때 그 t, 그러니까 델타 t 동안 말도 안 나오네. 그 짧은 시간 간격만큼 델타 t만큼 구분해 보면은 속력이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등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여기 보면은 얘들아 시간 t 동안 물체의 속도는 v0에서 v만큼 변하고 있지, 그지? 근데
이 시간 t를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델타 t로 나누면 구분하여 주면은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속력이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델타 t가 속도 v1으로 일정하다면 v2로 일정하다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칠하고 있는 직사각형 보이니? 직사각형 보이니? 직사각형들의 합을 모두 더한 값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직선 아래 그래프의 넓이, 직선 아래 그래프의 넓이, 즉 이거 여기 이렇게 생겨먹은 사다리꼴이 되잖아. 그치? 이렇게 보면 사다리꼴 되나? 그치, 사다리꼴 되지. 얘들아, 니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그러면 자, 여기를 윗변이라고 할 것이고, 그지? 자, 여기를 아랫변이라고 할 것이야. 아랫변. 다음에 여기까지를 높이라고 친다면, 자, 한번 써볼게. 자, 여러분들 초등학생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동거리 S는 자, 얼마냐? 애들 아랫변이 얼마냐? 아랫변 여기죠. 0에서부터 V까지죠. 0에서부터 V니까 뭐겠어? 윗변. 아직 그냥 윗변부터 하자. 윗변. 에이씨. 자, 윗변부터 하자. 자, 윗변 V0 더하기, 다음에 아랫변 여기 V 곱하기, 다음에 높이가 이거죠? T죠? 맞죠? T 맞죠? 자, T 다시 쓰면 존나 쉬워 이거. 자, 아까 선생님이 V0 더하기 V가 뭐라고 했었지? V0 더하기 V의 속력 변화량이니까 다시 쓰면 이놈은 2분의 1 곱하기, 일단 2분의 안 곱했구나. 쏘리. 2분의 1 곱하기, 자, 처음 속력 더하기 마준 속력 곱하기 높이 시간. 맞지? 이거를 다시 쓰면 2분의 1. 자, V는 속력 변화량이잖아. 맞지? 속력 변화량. 자, 2분의 1 곱하기, 자, V0 윗변 더하기, 아까 이 공식에도 유도한 것처럼 V0 더하기 AT가 되네요. 맞죠? 그리고 곱하기 높이 T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워질 거 지워지고, 그러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네. 이게 유도야. 금방 선생님 유도했어. 알겠죠? 다시 유도했어요. 자, 넘겨서 다시 써보면, 자, 아까 S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였잖아. 이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2분의 1 V0, 아까 V가 뭐였어? V는 V0 플러스 AT 아니었냐? 아까 봤잖아? 그러면 V0 더하기 AT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요?
사라지잖아. 맞지?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네. 이게 등가속 직선운동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지? 이해가지? 자, 그래프 선생님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자, 한 가지 더 얘기해보자. 자, V는 V0 더하기 AT였잖아. 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었잖아. 그러면 얘를 공통계 지금 현재 T네요. 공통인 게 T네요. 그러면 T를 꺼지라고 그래. T 꺼지라고 그래. 꺼지라고 그래. 정리를 선생님 할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네요. 맞죠? 이해하죠? 자, 다시 정리할게. 자, 시간, 그러니까 아까 여기 봐봐봐. 이 그래프에서, 자, 시간 t에서 시간 t 동안 이동한 거리 s는, 시간 t 동안 이동한 거리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 알지? 근데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경우 평균 속도는 2분의 1 곱하기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력이야. 선생님 아까 지난번에 선생님 이거 얘기했었는데 얘들아, 금방 한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선생님 왜 2분의 1이 왜 들어가냐면, 이거 0 예를 들어서 10 T V 그래프에서 이놈의 평균 속력은 평균이니까 0하고 10밖에 더 있냐? 평균이니까 모든 과목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잖아. 맞지? 평균 나오니까 나머지 전체 과목 수에서 과목 수를 더한 값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5m/s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2분의 1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